최근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 원팔 전자전기 1대와 원팔 대장 초계기 1대 등 2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달 들어 5번째 중국 군용기의 대만 레이디 아이즈 진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의 학자가 2025년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은 공중기동과 특수 상륙전 위주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가정책연구기금의 제중연구원은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중국군의 수송기 부대에서 중대형 수송기 비율은 24.7%로 중국군의 공중 투하 능력은 미군의 2%, 러시아의 3%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체 개발한 200톤급 대형 다목적 수송기인 원10 배치와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에서 구매한 안토노프 225 초대형 수송기의 중국 공군 배치가 2025년에 이루어지면 중국군이 대규모 연합작전에 필요한 공중 투하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또 중국군이 헬리티터의 수송 능력 향상 및 공중기동작전 능력의 배양에 나서고 공채로 소형 강습 상륙함이 계속 배치되는 2025년이 되면 대만에 대한 연합 상륙작전 방식의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공군력이 우선시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군사기밀 뉴스 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 연구원은 2017년 건군 100년을 만든 중국군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군의 병력과 물자의 적재적시 투입,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 사이에 모니터링 능력, 중국군 주요 작전 부서의 연합작전 숙련도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열도선이란 중국의 대미 군사방어선이고 또한 미국의 대중군사봉쇄선으로 제1열도선은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의미합니다. 제2열도선은 일본 이즈 반도 괌 사이판 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인데요. 그는 또 미군 고위층은 2025년을 기점으로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이 매우 뚜렷하게 예상되는 반면 미군은 여러 요인으로 전력 증강에 고비가 올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대만은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야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지킬 수 있을 텐데요. 대만도 2018년부터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 중입니다. 대만 국방부와 중산연구원은 기체와 엔진 개발비로 3,5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한 대만 의원은 한국 KF-21은 8조가 든다는데 3,500억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자 한국은 너무 돈을 많이 쓴다. 우리는 3,5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에 관한 자세한 스펙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어 대만의 전투기 사업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대만이 겉으로는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한국의 KF-21을 수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대만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입니다. 대만은 A형과 G형 등 14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16은 길형이 오래되고 부품과 장비의 노후화로 차세대 전투기의 대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대만은 F-28위 F-15의 도입을 요구하나 미국은 대중국 위협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도 대만에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만 내 친중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대만이 다른 유럽제 전투기를 도입하는 문제도 중국의 외압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 국제 정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한국의 KF-21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정상급 사정 5세대 전투기 KF-21은 2016년 체계 개발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시제기가 세상 빛을 봤습니다. 이는 항공기 개발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도 기적과 같은 속도인데요. 당초 KF-X 사업의 목표는 F-16 플러스급 즉 미국산 경전투기 F-16V의 바이퍼의 성능과 비슷한 수준의 사정 5세대 전투기 개발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성능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내정 5세대 중 최상급으로 5세대 전투기에 필적하는 수준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재원을 종합하면 전반적 성능은
유럽 유로파이터 타입은 프랑스 라파엘 러시아수 35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30년까지 KF-2만 120대가 우리 군에 배치될 전망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만 216에서 2018년 공대공 전투능력만 지닌 블록의 버전 40대 2009에서 2030년 성능 개량으로 공대지 공대함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 블록이 버전 80대가 도입됩니다. 당국은 2030년대 초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블록상 버전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도발과 소형 회복유도 폭탄 SDB 4발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전망인데요. KF-20의 블록에는 내부 무장창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성능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준에 가깝습니다. KF-20의 성능은 블록이 기준으로도 대단히 강력한데요. 우선 전투기의 논이라 할 수 있는 레이더 성능이 주목됩니다. 하나 시스템 주도로 개발한 레이더는 최신형 전투기 무장의 표준인 능동 전자주사배열 레이더입니다. 수동 전자주사배열 레이더와 달리 전파 주파수를 변형해 아군 전투기의 위치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레이더 성능의 척도인 TR 모델 개수도 F-35LA 전투기에 탑재된 레이의 네이피즈 82 레이더와 같은 약 1200대 1입니다. 해리 F-21은 센서 수직 능력도 갖출 전망인데요. 센서 투쟁은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 스틸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였지. 직비 등 전투기에 탑재한 다양한 센서의 데이터를 고성능 컴퓨터로 통합하는 기능입니다. 전투기의 전방의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으며 적 스텔스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종사의 헬멧과 연동한 조준 시스템 JHMCX가 탑재되는데요. JHMC의 수록 조종사의 시선에 맞춰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기에 공중 근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의의 V11은 다양한 무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4세대 전투기의 기본 무장 1611의 1벌컴포에 더해 외부 파일론에 최대 7.57톤까지 각종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 JIN 123 남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 고엑스 사이드와 인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럽계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선택지도 다양한데요. 공대지 무장의 경우 GPS 유도 폭탄 JD에 의해 소형 유도폭탄 SDB 공대함 미사일 하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거리 GPS 유도 키트도 장악할 수 있는데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는 최고 수준의 서핑탐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서핑탐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레이더 반사 면적의 경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항공 전문가는 KF-20에서 비슷한 성능을 스텔스기 수준인 에러, 바로 직전 등급 아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블록 3 버전에선 에러 수준을 현한다는 목표로 관련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만약 목표만 달성한다면 차후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돌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KKI는 KF-21의 배당 가격을 6,5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급 기종인 미국제 애플의 28F 슈퍼 호넷의 항공기 가격은 6,700만 달러 선인데요. KF-22와 유사한 중국 FC-31은 7천만 달러 YKDB F-7100만 달러 정도입니다. 미국은 자국 전투기를 아무 국가에나 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조차도 미국 전투기를 쉽게 구매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미국에서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제3세계 국가들을 공략하여 KF-21의 수출 대박을 터뜨리길 기원합니다.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스페인의 방산 매체인 디펜스하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 위협에 맞서 최근 대만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재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서 자립자금을 모색해야 하는 대만 정부가 기존의 재래식 방공 시스템만으로는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은 물론이고 수백 대에 이르는 중국 전투기를 맞설 수 없다는 판단에 이 같은 모색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300대의 전투기를 보유한 대만 정부는 기존의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서
수십 대와 F-16은 물론이고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미라주 2000까지 각각 196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했을 정도로 매우 노후한 데다가 대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국권 또한 스텔스 기능 등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부재하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더욱더 잡다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스페인 매체는 대만 정부가 최근에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애플16의 최신 버전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더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매체는 대만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롤모델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바로 대만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한국 항공우주선 KF-21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만 정부는 중국의 반발로 인해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로부터 전투기를 비롯한 최신식 방산 제품을 도입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대만이 최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처럼 자체적인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향후에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과 대만의 협력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써 대만과 중앙아메리카처럼 강대국들과 선진국들의 이전 투구와 외면 속에서도 오히려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동반 성장을 펼쳐왔던 한국의 진심이 오늘날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 무대에서도 엄청난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디 앞으로도 이러한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